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연산이 정말 사이코패스였으면 즉위 초기에 어머니 패비윤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생망치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뱀처럼 차가운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왕권에 도전할 때마다 이를 핑계삼아 어머니의 죽음을 주관하고 반간한 신하들을 처단하고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으니 1504년 갑자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신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주관한 그룹,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한 그룹, 어머니의 죽음을 끝까지 말린 그룹. 어머니의 죽음을 막았던 사람들은 이미 성종 때 죽고 없었습니다. 즉 연산군 주변의 대부분은 패비 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과 방관한 세력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성종 때 신하이자 대관활동을 하였던 살인파 학자들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사람은 폭력을 행하면 할수록 이에 무감각해진다고 하죠.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희열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전쟁 영화만 보더라도 병사들이 처음엔 총 한 방을 쏘기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큰 죄책감이 없이 총기를 난사하는 것처럼요. 손에 피를 묻히면 묻힐수록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연산군도 피를 보면 볼수록 피에 굶주려 더 많은 피를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을 모셨던 후궁 중에서 패비윤 씨의 죽음에 앞장섰던 후궁 엄씨와 정씨를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들은 연산군의 의붓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녀들을 까만 두건으로 뒤집어 씌우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자식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년들이 간밤에 역적질한 년들이다. 너희가 처단하라.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이 와서 보곤 깜깜하니 꿈에도 자기 어머니인 줄 모르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차마 때리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다가 한가 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또한 야사에 의하면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가 자기 어머니를 죽음에 몰게 하였다며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패륜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어머니를 제한왕으로 추승합니다. 이로써 패비윤 씨는 아들을 통해 잠시나마 왕후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연산군 11년 6월 연산군은 전국 팔도의 미녀와 튼튼한 말을 구하는 지방관리인 채용중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이계동을 전라도에 임승재를 경상도 충청도에 보내어 채용중사라 칭하여 좋은 말과 아름다운 계집을 간택해 오게 하라. 또한 1000명의 기생들을 둡니다. 그 중에 재주만 뛰어나면 운병이라 하였고 재주뿐만 아니라 미모가 아름다운 기생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인 세조가 세운 원각사에 수용됩니다. 연산군은 수많은 기생들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궁궐에서 함께 놀이를 즐깁니다. 이러한 놀이 때문에 국고는 텅텅 비게 되고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한 겁니다. 또한 연산군은 처용물을 좋아하고 이를 즐겼습니다. 왕이 술에 취하면 귓가에 처용이를 입고서 처형물을 주며 또한 스스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기생 앞에서 처형물을 주며 기생들에게 춤을 가르쳐달라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처형물에 능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타고난 몸치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한 연산군은 유교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였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성균관의 대성전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원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리에 큰 호랑이와 큰 멧돼지를 실어 후원에 들어오기도 하고 혹 호랑이를 대성전 앞에 가둬놓고 벽에 구멍을 뚫어 활을 쏘기도 하였다. 결국 연산군 근처에는 그를 보필할 만한 강직한 신하들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두 차례 사활을 거치면서 이빠른 이야기를 하는 신하들은 모두 죽이거나 유배를 받았기 때문에 간신들만 남았던 겁니다. 특히 이때 임사원과 그의 아들 임승재는 연산군에게 미녀를 갖다 바치기 위해 성신성인을 다한 나름의 충신 아닌 충심이었습니다. 작은 소인 승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웅이구나.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에 연산군을 보필하던 그나마 남아있던 신하들조차 그를 포기해버립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신하는 내시 김처선이었습니다. 내시로서의 최고 관직인 상선에 올랐던 김처선은 세종 때부터 연산군까지 왕을 모신 인물인데 이런 김처선도 더는 참지 못해 연산군에게 가난하자 화가 난 연산군은 김처선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활로 쏴 죽입니다. 몇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마저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하매 처선이 취해서 규간하는 말을 하니 왕이 노하여 친히 칼을 두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서 쏘아 죽였다고 한다. 저는 연산군의 폭정을 참을 수 없는 신하들은 반정을 일으켰고 결국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 연산군의 아들을 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장록수를 가까이 하더니 모든 것을 읽고 나서 조광지철을 그리워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연산군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고 싶다고 하였고, 또 연산군 같이 그런 임금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임금이라고 하였고, 한국의 역사는 정말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재밌고 스케일이 큰 역사를 가진 한국이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